자, 이제 기업 탐방하러 가보시죠.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첫 번째 탐방 기업은 어디일까요? 자동차 로봇의 대장 기업이죠. 현대차부터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진짜 무섭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왜 이렇게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는지 분석을 해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실 이제 주가가 자동차 관련된 신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수치를 또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관련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기업 가치를 분석해 보면은 원래 이제 뭐 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현대차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세스 2026, 뭐 새만금 로봇 수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렇게 젠스랑 기대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사의 세전 이익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 자동차 사업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보면 금융이나 기타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지분법 손익에서 한 40%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25년 세전 기준으로 작년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도요타라든지 또는 미국의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데 유럽도 그렇고요. 근데 경쟁사들 대비 완성차 분야보다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제 로봇 관련 산업에서 더 반사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퍼 대비 멀티플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현대차의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반기 때 관련 이슈들이 한 세 가지가 이제 호재 이슈들이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첫 번째는 6월부터 7월 사이에 지금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풋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풋옵션이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행사를 하면 돈을 버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풋옵션은 행사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분기 안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상증자가 유상증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3자 배정입니다. 근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만약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현대차 주가는 또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현대차나 관계사,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이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만약에 논캡티브, 그러니까 관계사나 자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들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지분 계약을 하면 또는 수주가 계약이 체결되면은 또 위로 업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 가지 것만 보더라도 세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현대차의 하반기 때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하반기 주가 상승의 트리거 세 가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첫 번째 기업 현대차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두산을 가져와 주셨네요. 네, 두산도 지금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네.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222만 원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목표보다 한 15.6% 이상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비지 부분에 전자 부분이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좋은데. 글로벌 경쟁사들 피어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계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자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EMC나 TUC, 그다음에 ITEQ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의 평균 에비바 에비타를 적용했을 때 멀티플을 한 28.6배 정도 봤을 때 222만 원이란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목표 할인율을 봤을 때 평균 이 3사가 목표 할인율이 전체 이제 순이익에 한 38% 적용이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 이 순자산 가치 대비 무려 48.6%이기 때문에 거의 10% 이상 경쟁사보다 높습니다. 거기다가 전자 비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금년 1분기 때만 30.1%,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주가 상승을 볼 때 보통 이제 P하고 Q,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매 제품의 가격, 그다음에 수요, 수량을 계산하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산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영향을 받아서 판매 가격은 계속 P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수요도 계속 Q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지금 하이엔드 동박적층 기판이 수요가 늘고 있는데 특히 어디에 바로 엔비디아의 블랙엘 그 GPU가 서버용으로 지금 납품이 2024년 11월 달부터 본격화되는데 그때부터 스테디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이엔드 비중이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의 작년 같은 경우는 73%였는데 올해는 82%까지 거의 10% 가까이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판매 가격이 평균 판매 가격을 보면은 24년 3분기 때 판매 가격이 한 49,000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 보니까 68,000원으로 거의 2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가격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캐파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태국에 신 공장을 증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 수주만 6조 8천억 이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원전 수주가 계속 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레벨업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자회사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밸류 체인의 수직 계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로서의 갖고 있는 자회사 지분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산의 가격도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업 두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리뷰로 들어가 볼 텐데요. 리뷰 기업 대우건설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제 가져왔던 공약주기도 한데 사실 종전 재료 소멸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어제 시작이라는 듯이 더 잘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볼까요? 대우건설은 사실 이제 종전보다 종전도 종전이지만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맞춘 거는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팀코리아라고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수력 원자원으로 해서 건설사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기업이 대우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삼성 E&A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건설주들이 기본 원전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 거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상속세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중흥그룹 창업자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2월 2일 날 별세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관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와요. 이거를 5년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흥그룹이 최위에 상단에 있는 게 중흥토건입니다. 원래 근데 중흥토건이 상당히 많은 돈을 현금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는데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면서 이걸 다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속세 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흥토건이 배당을 많이 주면 되는데 배당을 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대우건설에서 배당이 나오겠죠.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중흥건설이 갖고 있던 지금 이제 대주주가 이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이제 최대 주주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중흥건설이 갖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이 10.15%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또 정원주 회장에게 승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우건설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부터 대우건설이 다시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한 달 전에 삼성전기를 110만 원을 추천드려서 거의 100% 가격 수익이 드렸고 매출 쉬고 있다가 HPSB를 추천드려가지고 6거래일 만에 또 100% 수익을 드렸죠. 네. 저는 그 다음 타자가 대우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눈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건설주 이전에도 대장이 대우건설이었습니다만 건설주 대장으로 나가면서 원전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골치에 앓던 이란 전쟁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2030년까지 템페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대형 원전 10기를 지금 지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원전도 한 2-3기 이상 기존에 있는 체코 원전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동에도 지금
원전 관련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이 28,000원인데 33,000원까지 상향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공략주가 완벽하게 적중을 했다 보니까 오늘장 관련주들, 그러니까 오늘장 관심주도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초가에 어디 노려볼까요? 네, 대한전선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건설의 자회사입니다. 호반건설은 재계서열 35위죠.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낮은 일반 전선을 지금 축소를 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가 좋은 초고압 해저 케이블 위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질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아시겠지만 전력망 교체에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대한전선 가져와 주셨고요. 그 밖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일 검색하시고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 매일 상한가 그리고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8시에 오셔서 오늘 또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